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엔 역방향에 베팅하는 곧버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제는 정점 아니겠어? 라면서 지금도 자신있게 돌격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좌는 차갑게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코스피의 구조적인 특성과 인버스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식은 빙알론자보다 낙갈론자가 돈을 버는 시장이다. 숏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곧버스, 과연 매매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분들에겐 아니요, 이고 고수분들은 네, 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코스피가 어떤 곳인지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고 타이밍도 모르고 상황에 따른 대응이 안 되는 초보자분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그럼 인버스를 매매하기 위해 우리가 배웠던 코스피의 구조를 다시 복습해 볼까요? 1985년부터 26년 1월까지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각 시기별 등락률을 보면 하락보다 상승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하방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폭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곳에 역배팅하고 계속 물려버린다면 투입 금액이 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최근 조정된 평균 통계로만 봐도 상승은 131%인데 반해 하락은 마이너스 43.9%로 역배팅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레버리지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냥 3배 레버로 대세 상승장에 타서 1000% 수익률을 먹는 게 이득이고 더 쉬운 게임이라는 거죠. 원론 상편 영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복리의 세계에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10%까지는 본전을 찾는데 11.1%로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마이너스 20%에는 플러스 25%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50%에서는 플러스 100%로 요구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수익과 손실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증시는 1999년 이후로 장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레버리지는 물려도 시간만 투자하면 그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음해복리를 모두 극복하고 본전 이상의 수익을 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반면 인버스는 손익 비대칭성을 극복할 만큼의 상승이 제한되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장기 우하향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1년 동학개미 상승장에 코스피는 130% 올랐지만 1배 인버스는 마이너스 60.7%를 맞았습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플러스 150%의 상승이 필요하지만 하락장에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35.4%만 떨어지고 인버스는 50.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크다고 그냥 장투하게 되면 증시는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서 또 마이너스 62.4%를 맞게 되면서 계좌가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려도 레버리지에 물려야 되고 인버스를 한다면 수익과 손실이 나도 반드시 맺고 끊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코스피와 인버스 그리고 역으로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곧버스 등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마이너스 1배 인버스를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스피가 오름폭만큼 음해복리로 인해 인버스는 덜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질 때 양해복리로 인해 조금 더 오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음해복리는 의외로 크지 않았는데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장기간 박스기간 등락으로 인한 연속 손익 비대칭성의 누적 손실은 약 0%에 근접했고 2018년 마이너스 38.3%의 중폭 하락 후 2020년 상승에는 약 14.4%만큼 덜 오르는 크기로 나왔습니다. 21년 마이너스 60%로 급락했다가 플러스 50% 올랐을 때는 총 11.9%만 덜 오르는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을 맞는 게 아니라면 인버스의 음해복리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계좌가 녹는 이유는 앞서 보셨듯이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덜 하락하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겠죠. 인버스를 최고점에서 물렸다면 변동폭이 적었던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본전이 가능했었지만 변동폭이 컸던 이 11년에는 152%가 올라와 줬어야 했지만 50%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가 대세 상승을 펼치면서 인버스가 마이너스 62.4%로 손실이 큰데요. 최고점까지 올라와 주려면 185%가 요구되는 상황이죠. 허리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본전은 꿈도 못 꿀 가능성이 높겠죠. 곧버스도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마이너스 2배는 16년부터 상장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확실한 건 변동폭이 높다 보니 음해복리와 비대칭성이 더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20년 코스피가 급락이 나와 마이너스 20.5%만큼 더 내렸을 때 곧버스는 19.8%밖에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음해복리는 약 30%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년 마이너스 85.8%를 맞고 113% 상승해줬지만 33%덜 오르고 25년 초 코스피가 상승보합이었을 때는 16.9%덜 올랐죠. 곧버스는 지수가 박스 등락만 해도 손실률이 증가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대세 상승 시기에는 역으로 떨어지면서 낙폭도 커지다 보니 손익 비대칭성으로 인해 최고점에서 요구되는 본전 수익률은 590%와 882%로 기하급수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런 위험한 상품을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까요? 손익 비대칭성, 음해복리, 장기 우하향이라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지만 인버스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대세성이 명확한 시장이라고 했었죠. 하락 추세도 한번 제대로 붙으면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는 게 국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대세 하락장이 오면 그때 매매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굳이 이제 다 오른 것 같아 보인다고 상승장 중간에서 미리 인버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건데요. 그 결과가 서론에서 봤던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이죠. 상승이 제대로 붙으면 코스피는 쉼없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단기로 치고 빠진다고 해도 먹을 자리가 크지 않고 금방 물리기 쉽습니다. 이 시기는 해지용으로 사는 것도 손익 비대칭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현금 보유가 나은 거죠. 만약 물렸는데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무릎 부근에서 샀다고 한다면 다음 대세 하락장에서 본전이나 약수익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몇 달 이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2011년처럼 하락이 짧게 나오면서 본전도 못 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최소한 하락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매수하거나 하락 추세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적시적이고 안전한 타점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타이밍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코스피 고점과 저점 영상에서 통계, 밸류, 차트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타이밍을 알려드렸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코스피가 충분히 오버슈팅된 상태여야 대세 하락도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상승은 등락폭과 기간평균 통계로, 오버슈팅은 밸류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차트는 정확한 맥점을 잡는 데 중요한데요. 코스피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신고가를 넘지 못했을 때가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만한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전 저점 지지 라인을 최종적으로 깰 때가 확실한 하락 전환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환점들이 나오는 곳이 적시적이고 최저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26년 2월 13일까지도 코스피는 계속 월봉 6일선을 타고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인버스를 매수해야 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코스피가 폭락이 나올 때마다 게시판에다가 쏟아지는 음봉 속에 레버리지로 과감하게 다이빙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차트상 추세 전환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KORU를 분할 매수로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인버스의 손절선은 변곡점 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거나 좀 길게 버틴다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부근에서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주가가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면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관성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하락하는 구간을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주가가 계속 낮아지는 운동을 지속한다면 인버스를 쭉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 고점들을 수평선으로 계속 그어보면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락 중간에 진입한다면 주가가 그어놓은 이전 고점 부분에서 올랐을 때 인버스를 매수하면 저점에서 살 수 있겠죠. 이후 최근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반전이 일어나면 추세 전환을 의심하고 그 지점에서 익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고 하락 기간과 혹 통계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명확한 대세 하락장이 오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곧버스가 좋겠죠. 최대 2020년 135%, 23년 113%가 나올 정도로 먹을 수 있는 폭이 꽤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중장기 투자해야 꽤 먹을 수가 있는데요. 또 흥미로운 건 코스피가 박스 구간에서는 곧버스도 한두 달 정도 유의미한 스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간중간 월봉상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최소 33%에서 최대 58.7%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와 다르게 칼 손절 잡고 진입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버스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명확한 대세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손절과 대응이 안 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미지수 퍼의 역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코스피가 아닌 미국 증시 같은 곳에서 숏을 치면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 있으니 인버스는 꼭 코스피 한정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